최근 이어지고 있는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경제 상황을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도전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한국 경제를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전문 미래학자이자 아시아 미래인재연구소 소장이신 최윤식 박사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요즘 곳곳에서 힘들다, 어렵다라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오는데요. 경제 전문가로서 현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사실 겉으로는 뭐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조금 그 위험한 위기의 뭐 진입 초기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지난 뭐 20, 30년 동안 꾸준한 경제 성장을 했는데 그 성장한 시스템 자체가 이제 성장의 한계에 부딪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외부적인 충격 그리고 새로운 미래의 어떤 패러다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첩되면서 현재의 어떤 그 상황이 펼쳐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는 특히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국민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박사님? 표면적으로 볼 때는 지금 전쟁 때문에 글로벌 유가가 지금 굉장히 유가. 크게 높아져 있고 이로 인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내려서 서민들의 어떤 부담들을 줄여둬야 되는데 전쟁이라든지 또 유가의 문제라든지 또 무역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나쁜 인플레이션이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표면적인 그 물가의 고통들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각국은 뭐 모두가 다 동일하지만 특히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조적인 문제가 좀 껴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인구 구조의 문제가 지금 뭐 산업 성장에 있어서의 어떤 그 동력을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동력을 이제 떨어뜨리는 그런 이제 구조적 한계에 빠졌고 또 하나는 기존의 우리의 산업의 어떤 성장의 한계들이 부딪혔고 거기에 내수적으로는 국민 전체가 가계부채가 굉장히 이제 높아지고 그렇죠. 여기에 금리가 높다 보니까 추가적인 어떤 소비를 하는 것에 있어서 여력이 굉장히 떨어진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악순환의 루프를 만들면서 기업으로 하여금 뭐 사실은 매출이 줄고 또 순이익이 줄고 이러기 때문에 고용을 감소시켜야 되고 또 기업의 어떤 상황이 안 좋아지는 그래서 이제 내부적인 이런 그 시스템의 어떤 한계에 맞물려서 외부적인 것이 같이 들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만 버티면 뭐 인플레이션이나 조금만 버티면 좀 괜찮아지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구조적인 것과 맞물리니까 사실은 조금만 버텨서 해결되지 않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기에서 계속해서 뭐 더불어서 뭐 외부의 어떤 그 충격들이 계속 가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뭔가 조금 좋아지려고 하고 혹은 정부가 뭔가 좋은 정책을 쓰려고 해도 그것을 상쇄시켜버리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돼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대외적으로는 전쟁, 대내적으로는 초고령화 사회라는 그런 구조적 위기 속에서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 이런 삼고 같은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경제 위기 상황은 우리 사회에서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습니다. 외환위기라든가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등 국민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 어려움을 체감해 왔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경제 위기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박사님은 분석하시나요? 네, 뭐 과거에 우리가 크고 작은 위기를 겪었죠. 대표적으로 큰 위기 같은 경우는 외환위기를 겪었는데 그렇죠.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그때는 사실 위기의 진원이 기업이었습니다. 네, 기업이 굉장히 큰 부채를 가졌기 때문에 기업에서 문제가 생겼고 그 기업의 부실이 부도로 이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이제 실직을 하게 되고 그게 가계 경제에 영향을 미쳤던 어떤 그런 상황이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거보다 좀 더 위기가 지속될 수 있는 왜냐하면 기업의 문제는 정부가 빠르게 개입을 해서 그것을 구조조정을 하거나 혹은 소생 자금을 밀어넣으면
기업이 다시 인수합병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어떤 발판 혹은 위기를 끝낼 수 있는 발판을 쉽게 마련할 수 있지만 지금의 문제는 가계부채입니다. 그래서 일부의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반이 특별히 중산층과 서민층 전반이 더 이상 부채를 끌어쓸 수 없는 상황에 꽉 물려 있는 거죠. 여기에 금리가 높은 상황이고 여기에서 시장 자체가 쪼그라들고 있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내가 퇴사를 하거나 실직을 하게 되면 자영업을 해서 뭔가 숨통을 떴는데 이제 그것도 되지 않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나라가 OECD보다 자영업자가 2배나 높은데 그게 지금 줄고 있습니다. 네. 줄고 있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고 이제는 그것조차도 더 이상 내수 경제의 어떤 동력이 될 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 이르렀다라고 봐야 되겠죠. 또 하나는 1997년의 외환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빨리 수습하고 정부가 잘했지만 동시에 외부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어떤 다시 회생했을 때 우리나라는 수출 지향적 국가니까 수출을 계속 할 수 있는 시장이 계속 생겨나야 되거든요. 그때는 중국이 성장하면서 한국이 동시에 성장하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또 하나는 우리와 경쟁을 했던 일본이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로 스스로 주저앉으면서 우리가 사실 넛크래커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독보적으로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고 난 이후에 추가적 성장이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중국은 오히려 이제 중국의 성장은 한국에 가장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게 됐고 지난 20, 30년 동안 잃어버린 20, 30년이라고 했던 일본이 이제는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미국과 손을 잡고 다시 반격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그러면 다시 뭔가 수출해서 새로운 어떤 활로를 얻으려면 과거에 1997년과 같은 중국 정도 되는 시장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시장은 우리에게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과거에 우호적이었던 우리에게 도움이 됐던 시장들이 거꾸로 전부 다 우리의 추격자, 경쟁자가 돼서 정말로 지금이 넛크래커 현상에 빠지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된 거죠. 결국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낀 우리 호두까기 그 계기 속에 호두가 된 그런 네. 그 형상이다 이런 분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경제 위기 속에서 각 가정마다 허리띠를 졸라매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개인과 가정이 재정적으로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지난 20, 30년 길게는 6.25 전쟁 이후로 우리가 5, 60년 동안 우리의 상식 속에는 한국의 경제는 계속 성장한다. 그렇죠. 일자리도 계속 는다. 은퇴 이후에 큰 부담이 없다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식이거든요. 이 상식이 지금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경제가 계속 성장한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재정에 대한 설계를 하는 것과 경제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거나 혹은 성장이 마이너스, 체감, 실제적인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는 개인들도 수축 사회 혹은 성장이 멈춘 사회, 최악의 경우는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 20년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전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부채를 더 이상 끌어당기지 말고 있는 소득에서 소비를 하고 또 현금을 잘 보유하는 왜냐하면 전쟁도 발발이 되고 또 경제 위기가 반복되기 때문에 개인들이 현금의 보유력을 좀 늘리고 여력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자리 문제가 안정치 않기 때문에 내가 급작스럽게 퇴사를 하거나 혹은 퇴직을 하거나 일자리를 잃게 됐을 때에는 결국은 현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발판이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패러다임의 전환과 연관돼 있는데요. 미래 준비를 재설계를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지금 패러다임이 지금 AI와 물리적 AI,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예전에 그런 신기술들은 나왔을 때는 일부의 산업, 업종, 그렇죠. 직업만 영향을 미쳤지만 지금의 이 기술은 전방위적으로 모든 직업에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상관없이 또 자영업자나 회사 다니는 상관없이 전공과 상관없이 모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의 재설계, 미래에 대한 일의 재설계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한다면
지출 구조 자체를 재설계하는 것. 그래서 과거보다는 지출의 규모를 좀 줄이지만 우리가 전략적으로 지출함으로써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거죠. 그럼으로써 어떤 가게 운영에 어떤 밸런스를 잘 맞추는 이제는 어떤 삶의 패턴, 재정적인 역량들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번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과 국제 환경이 앞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어떤 미래가 예상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정부는 뭐 당연히 미래 변화에 어떤 주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 변화를 통찰하는 컨트롤 타워가 잘 운영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 뭐 에너지 위기라든지 물가 상승이라든지 금리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산층 혹은 심지어는 생계형 소비를 해야 되는 서민층에 즉각적인 타격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시적 처방에서의 어떤 그 지원들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위기는 단순히 이란과의 미국의 전쟁이 끝나거나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거나 뭐 이런 정치적인 어떤 무역 전쟁이 끝나고 나면 괜찮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뼈를 깎는 어떤 그 선제적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사실은 성장의 한계에서 기업은 미래 산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잘 제시하고 또 폭넓은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걸 위해서는 뭐 규제에 대한 완화라든지 맞춤형 지원 정책에 대한 지혜로운 것들이 필요하죠. 저는 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정부와 기업이 잘 해 나가고 있고 채 나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말로 시급하고 보이지 않는 저 잠재된 위기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입니다. 그리고 교육비의 문제죠.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생애 주기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쏟아붓는 거고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는 이제 한국의 성장의 한계에 도달했고 수축 사회에 들어갔고 심지어는 성장하지 않는 시기를 10년이나 20년을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부동산이 가격이 오르기보다는 정체되거나 하락하면서 오히려 거대한 데미지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 가게 살림과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사실 교육비의 문제인데 부동산만큼은 안 들지만 실제로 가게 살림에서 뭐 크게 보면 거시로 보면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은퇴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게 막대한 교육비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개혁이라든지 최대한 다른 국가보다 앞서서 이 AI 시대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잘 받아들이는 걸 통해서 교육비의 절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아무리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이고 국민의 문제니까 영속성 있는 정책들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제 위기 속에서 느끼는 불안은 수치로 드러나는 지표 이상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힘든 분들이 적지 않을 텐데요. 이러한 불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떤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지 우리 경제 전문가이시자 목사님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사실 이런 위기가 오면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두려워하거나 혹은 위기가 오래되면 패배주의에 빠져들게 되거든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두려움이나 혹은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요. 또 경제적인 풍요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게 믿음의 부요함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또 그런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에게는 또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고 이 땅에서 이루어 갔을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어떤 약속 이라는 것들을 믿고 절대로 패배주의에 빠지지 말고 두려움에 떨지 말고 우리가 신앙으로 헤쳐나가면 충분히 이 위기도 얼마든지 우리가 극복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 위기 속에서 모두가 느끼는 불안과 어려움 분명 큽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수많은 위기를 함께 이겨내며 성장해 왔습니다. 이번 위기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과 희망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며 CTS 뉴스 W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저출생과 동성애, 이단과 이주민, 글로벌 이슈 등 한국 교회가 주목해야 될 진짜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